12월 5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제 꼭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새벽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3일 밤 11시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게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이냐, 비상계엄이 실패로 가느냐,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이 실패로 끝나는 것,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까지를 보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 것이냐. 이게 정말 비상계엄은 헌정의 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비상계엄 이번에 이 선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선포와 해제,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수습이 될 것이냐, 헌정이 중단되느냐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하루가 꼭 지난 셈입니다. 이제는 비상계엄이 어떻게 해서 선포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뒤에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수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헌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단이 아닌 이 수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도 거의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는, 또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 이상만 해도 비상계엄 이런 긴급조치에 익숙합니다. 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데 이 지금 청년층은 전혀 이 비상계엄을 처음 겪어보는 것입니다. 영화나 교과서 이외에는. 그래서 이 논란은 강도도 달랐고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 대통령 비서실 이 총사퇴, 그 다음 윤 대통령이 이 전체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고, 그 다음 이 헌정 중단은 없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은 없다, 그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걸 막아가면서 개헌도 없다, 일단은 이렇게 수습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어제 하루 종일 그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저녁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이 여당의 중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헌정 중단은 있을 수 없다, 탄핵은 막는다. 윤 대통령이 오늘쯤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밝혀야 될 부분은 밝히고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쇄신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밝힌다. 이런 식으로 대각 가닥이 잡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 이번에 45년 만에 이루어진 소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비상계엄,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한동훈에 대한 지지,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권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많은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것이나 이 전국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말 그대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정 중단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헌납하는 것이다. 지금 홍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개헌으로 가자, 이재명과 협치를 해서 개헌을 하자, 탄핵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 한다, 여러 가지 여권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터져 나옵니다. 전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정 중단은, 임기 단축은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비리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자체가 지금 범죄자입니다. 비리 혐의자입니다. 많은 재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처벌될 때까지는 최소한
이재명이 법적으로 처벌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구속될 때까지는 헌정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걸 저는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전체를 바라보면 명료하게 보이고 앞으로 갈 길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실패할 것이 거의 뻔해 보이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에 이 비상계엄 사태 소동이 일어났느냐. 이재명과 저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불러오는 저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었다.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헌법이 보장한 권한 내에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곧바로 계엄이 경고용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계엄이 가지는 그 어마어마한 의미,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군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경고용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다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탈당을 비서실장과 총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탈당할 생각이 없는 것을 지금 밝힌 셈이고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 계엄군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재명,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 증거가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따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정치활동 중단이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체포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이제 내각 총사퇴, 이 비서실 총사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이 오늘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담화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국정 쇄신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마 민주당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합니다. 6일, 7일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입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은 탄핵으로 끌고 가겠다. 헌정 중단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면 이게 보수 우파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느냐. 어제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이 부분은 일단 팩트를 체크를 해보자면 굉장히 즉흥적인 결정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준비도 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이 가져올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 수습책도 없었다. 굉장히 허술한 것이었다. 일부 이제 충암 라인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중심으로 준비를 하다가 밤 9시 때에 이제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몇몇 이제 내각을 모은 것이다. 여기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격렬하게 비상계엄은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그래서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시 30분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 11시 좀 넘어서 이제 국회에 이 계엄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280명 정도였다. 국회에서 굉장한 충돌이 벌어졌지만 보좌관들을 비롯해서 언론 기자들 뒤엉켜서 굉장한 충돌이 벌어졌고 국회 문을 깨고 계엄군이 진입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긴 했지만 심각한 유혈 사태, 총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게 가장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말 그대로 파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190명 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 거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3시에 준비를 해서 4시쯤에 이 계엄 해제를 선언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이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때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계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제를 해야 한다.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민주당 이재명은 탄핵, 대통령 탄핵으로 가져갔고 한동훈 대표는 이 수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은 군의 동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한 군의 동원에 실패한 것이다. 일부 왜 비상계엄에 참여하는지를 모르는 280명 정도의 국회에 진입을 한 공수부대였습니다. 이 군대의 동원. 그 다음 선관위에 이 계엄군이 진입을 하고 또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명 등 체포조가 움직였고 그 다음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모두가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이 됐다. 만약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데 1955년도에 대법원 판례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이 비상계엄에 관한 부분은 이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비상계엄 이 사태가 있은 이후에 여기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소위 내란죄로 모두 처벌이 되면서 이 판례가 만들어졌고 민주화 이후에 이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삼김에 의해서 이 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회에서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이 계엄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소위 민주화 이후에 삼김이 굉장히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해산권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권은 주었는데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 혼선을 빚었는데 윤 대통령도 이런 내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도 국회에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는 이 결정을 하는 그걸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엄법에 또 헌법에. 그래서 국회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정치 활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이렇게 계엄군을 진입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회의 결정을 막으려고 시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소위 일개 사단이 와도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인원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장악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군의 동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헌법을 뛰어넘는 식의 비상계엄은 당초부터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체포안을 내렸는데 한동훈이나 이재명 모두 다 도망다니면서 체포에 응할 리도 없는 것이고 특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군이 진입하는 이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에 19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 사람이 첫째 한동훈이었고 둘째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이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이재명은 이 계엄 세대입니다. 소위 계엄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근데 한동훈은 이 계엄을 겪어보지 않았죠.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는데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한동훈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를 통해서 해제해야 한다. 라고 빨리 선언을 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추경호는 엉뚱한 짓을 해서 그 판단의 착각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법을 잘 알고 알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어도 국회를 건드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게 전두환 신군부 때 국회에 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는 것이 결정이 가장 중요했고 한동훈이 적중했고 한동훈의 판단은 빨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일단 국회 본회의로 모여들었다. 그 다음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선동에 가까운 쇼까지 벌였습니다.
이 뭐 국회에 담을 뛰어넘고 들어가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전 뭐 이 국민들에게 뭐 국회로 모여달라 이렇게 소집령을 내립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다면 날짜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민주당의 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여의도에 모일 수가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여의도 주변에 있습니다. 밤에. 여의도 주변에 주로 주거를 합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려가지를 못하죠. 금요일 밤에 내려갑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을 잡으면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여의도에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모이는 겁니다. 뭐 이재명 민주당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준비도 해온 것입니다. 이 뭐 비상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 민주당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의 지휘 아래 18명이 참가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살 길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한다든지 이랬다면 이 비상계엄이 6시간의 이 소동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추경호도 이 자리에 가서 반대를 하든 뭐 찬성을 하든 이번 비상계엄은 뭐 결과로도 드러났지만 실패였고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해제 결의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추경호는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렇게 빨리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을 줄은, 이렇게 군이 동원되지 않을 줄은, 군의 반발이 거셀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준비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시에 국회에 결의가 있는데 4시쯤에 3시 반에 윤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 녹화를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이 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내각 총사퇴, 비서실 총사퇴, 대국민 담화, 또 사과, 국정 대쇄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국민의 힘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뭐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 뭐 친윤의 반발도 있고 어제 뭐 의원총회도 긴 시간 동안 2차례나 열렸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많은 것을 양보는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 이 비상계엄에 가장 빨리 대응도 했고 적확하게 대응했고 이 수습도 주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의 주도권이 거의 확실해졌다라고 보입니다. 확실하게 이제는 한동훈과 이 이재명의 대립 구도다, 대결 구도다.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이재명과 조기 대선을 노리는 이재명과 이재명을 사법 처리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막는다. 어제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8명의 이탈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뭐 많은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비밀 투표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좀 편법이긴 한데 단체로 기권하는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투표를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편법을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야 할 땐 물러서야 합니다. 뭐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원리 원칙대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기권하는 방법, 이 투표에 참여는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니까 지금요. 친윤, 뭐 친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해야 하고 이 부분 뭐 형사상의 책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 조율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느냐?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확실히 잘못됐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고 책임을 묻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윤 대통령의 탈당, 그 이후에는 탄핵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기 단축이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건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비상의 방법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도 강력하게 그대로 고지고대로 밀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 방식도 한동훈 대표 말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편법에 대해서 지금 뭐 그런 정도의 편법은 전 국민들의 찬성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수 우파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8명의 이탈표는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입니다. 아마 담화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 또 정치적 책임, 또 이제 국정 쇄신,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먹혀들 것이냐. 뭐 국민들이 뭐 촛불 시위나 이제 퇴진 저 시위의 강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뭐 정치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것과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뭐 윤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어제부터 이번 이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재명과 저 민주당의 국정 마비가 너무나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 말처럼 계엄을 경고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져오는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또 공포, 이 놀라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고발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 부분의 혐의에 대한 고발입니다. 비상계엄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느냐, 내용이 비상계엄에 맞느냐입니다. 절차 부분도 일단 논란이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1970년도에 그때 계엄 그 선포안을 참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 포고령도 그게 위헌입니다. 국회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헌법에 국회 활동은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도 그 국회를 집어넣은 거라든지 또 뭐 거기에 처단한다 뭐 이런 말들은 1970년도 전두환 시절에 그 있다 만들어 놓은 그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포고령 1호에 거기에 뭐 의사들 그 지금 진료 거부하는 의사들이 왜 들어갑니까? 좀 황당한 부분이 많았고요. 이 뭐 체포령을 내린 것도 그렇고 선관위를 지금 선관위에 이 계엄군이 들어가는 것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아마 국방위에서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둘씩 밝혀지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내란의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게 공수처여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이 계엄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시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이번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뭐 윤 대통령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경고용으로 선포한 것이다. 민주당도 현실적으로는 국회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안이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걸 막겠다.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한 것이고요. 이제 이 싸움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하느냐.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할 것인데 그 여론의 큰 흐름이
오늘 윤 대통령의 어떤 입장 발표, 여기에서 큰 흐름이 잡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줘야 될 사람이 한동훈 대표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그런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고 또 뭐 한동훈 대표 측의 헛발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이재명보다도 빨랐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대응이. 그리고 그게 적중했고 비상계엄이 실패, 해제로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이제 수습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일단은 6개월, 짧게는 6개월 이내에는 임기 단축을 막아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이재명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구속 6개월 넘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은 임기 단축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이건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헌 이런 것들을 모두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먼저 지금 소위 일부 친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친윤 일부를 끌어안는 모습도 필요하고 여전히 전체를 통합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적인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5%, 10%, 이 전통 지지층만 끌어안고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30%, 40%는 봐야 합니다. 보수 우파 전체는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이 비상계엄 특히 이 부분은 비판적인 자세를 한동훈 대표는 유지해 가야 합니다.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해 가면서도 당내를 통합하고 당정 원팀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것이죠. 이 부분을 해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상당히 힘이 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윤 대통령이 이 경고용으로 한 것이고 이번에 정말 저 이재명의 난동질에 대해서는 한번 따끔한 경고가 필요했다라고 좀 비호하고 윤 대통령을 좀 격려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은 이 수습하는데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제부터 이 비판은 하되 통합은 또 하는 친윤의 의견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친윤의 손까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지금 추경호의 이 헛발질에 대해서도 어제 한동훈 대표의 그 태도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적정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하지 말자. 그 비상사태에서 추경호가 이 중앙당으로 친윤 의원들을 끌어모은 것은 경험이 없다라고 해야 될지 판단이 늦었다라고 해야 될지 무조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제 그런 실수도 덮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그 부분은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어제 추경호가 의원총회가 열렸을 때 사의를 표명을 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비상사태다. 추경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대표가 추경호도 끌어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팀의 가능성도 생겼고 어제 윤 대통령과 따질 부분도 따졌고 윤 대통령도 해명할 건 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습을 잘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특히 이번 12월 한 달은 한동훈과 이재명이 직접 부딪히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려고 하는 이재명과 그걸 막고 이걸 수습하면서 다시 이재명 사법 처리 쪽으로 국민을 바꾸려고 하는 한동훈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